삼성과 LG가 이 산업에 하반기 무려 7조 원 이상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며 하반기 이후부터 슈퍼 사이클이 기대되는 이 산업은 무엇이며 급등이 예상되는 탑5 종목은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되세요.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의 급등이 대표로 활동을 했었던 현재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또 부자TV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랑해 주시면서 사실 올해 목표였는데요. 자, 구독자 10만 명을 다 이번 달 내로 아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또 있던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 주신 만큼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정말 또 양질의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른쪽 이수빈 대표고요. 밑에 이제 이수빈 대표의 급발진 코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급등주를 발견하는 진짜 방법 알려드리면서 영상들 계속해서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을 준비했느냐, 삼성이 LG가 그리고 이 둘이 드디어 OLED 투자에 나선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조 원 이상 투입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숨통이 트인 OLED가 이제는 우리가 슬슬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은 일단 급등이 좀 예상 가능한, 단기간으로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을 탑5를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는 거 없이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되시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강의를 세 가지의 순서, 제가 항상 하는 순서죠. Why, How, What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이유를 알고, 두 번째 그 투자 포인트를 알아내며, 마지막 What,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y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OLED를 왜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OLED에 대해서 강의를 함과 동시에 최근에 제가 또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보라 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한 좀 코멘트 마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뒷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는 사실 이 섹터도 워낙 또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하나로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늦기 전에 잡아볼 만한 좀 종목들, 단기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시간 갖고, 다음 이제 후속 영상에서는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본격적인 좀 강의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좀 대장주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또 시간과 영상 좀 가져보려고 할 테니까 오늘은 일단 맛보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왜 투자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큰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한국판 뉴딜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 있다라 그랬죠.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특히 하반기, 특히 이번 달에 어떠한 섹터를 주목을 하라 그랬냐면, 디지털 뉴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뭘 알려드렸죠? 맞습니다. 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섹터를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말고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자, 이 메타버스, 자율주행, 스마트폰, 요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또 있는데요. 이 산업이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미래 성장 발전 가치가 높은 산업군에 핵심되는 종목군들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메타버스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자율주행이 있을 때 사실 더 큰 시장은 아무래도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시장이 되겠는데, 사실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성장기로 접어든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발전 가치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겠지만, 스마트폰도 사실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혁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혁신? 자, 두 가지의 혁신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투자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의 혁신이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의 혁신, 두 번째 디스플레이의 혁신. 자, 요거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요. 디스플레이 이꼴 이제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의 혁신은 뭐느냐?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뭐 2G에서 3G로 넘어가고, 3G에서 4G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4G에서 5G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5G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 대한 혁신, 플러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우리가 폴더폰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액정 일체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액정 일체화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이 우리의 또 디스플레이적인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샤오미도 이 폴더블 폰을 뒤따라오고 있고, 애플 역시도 이제 내년부터 이 폴더블 폰을 양산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폴더블 시장이 또 같이 커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데이터적인 혁신과 폴더블적인 혁신이 더해지면서 스마트폰의 또 교체 주기가 맞닥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이제 교체할, 새롭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같은 경우서는 사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제가 기존의 강의에서도 얘기해드렸다시피 이제 막 개화되는 단계, 이제 막 산업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까지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을 만한 정말 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산업을 바라볼 때 결국 중요한 건 요 공통된 분모는 뭐냐라는 거예요. 공통된 분모. 자, 제가 봤을 때는 요 공통된 분모는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메타버스가 커야 되고, 스마트폰이 커야 되고, 자율주행이 커야 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가 없으면 요 세 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5G가 될 것 같습니다. 5G. 스마트폰도 5G에 대한 혁신이 있고, 메타버스도 사실상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G가 나와야 되고,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디스플레이적으로 최근에 좀 혁신이 나오고 있는 게 OLED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반도체와 이 5G에 대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많으실 건데, OLED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OLED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OLED가 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중요하냐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LCD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차후에 강의를 또 해드리겠지만, 이 검정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검정색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한 검정색이 표현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어두운 회색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완전한 검정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 OLED 빛 광선이 아예 픽셀이 꺼져야지만 완전한 검정색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LCD는요 픽셀이 완전히 꺼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분이, 그래서 OLED가 그 부분을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있어서, 사실 제가 메타버스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메타버스가 상용화 되려면 사람들이 이 실질적인 현실과 이 가상 세계에서의 시간적인 차이, 그리고 공간적인 차이, 이런 부분에서 오는 멀미감을 해소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빨라야 되고 해상도도 높아야 되고, 이런 디스플레이적인 검정색의 표현까지도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OLED로 넘어가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OLED가 좀 필요해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자율주행도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했을 때 이 앞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측면 디스플레이까지도 우리가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자유롭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LCD보다는 OLED가 더
중요한 기술력이 되고 있다. 차량용에서는 특히나 이 차량용 유리는 특히 이제 튼튼한 게 중요한데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OLED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도 OLED가 앞으로 많이 채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계속 OLED의 패널이 탑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폴더블에 대한 디스플레이적인 혁신이 들어갔을 때 폴더블도 이렇게 액정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액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강도가 있어야 돼요.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OLED 패널을 계속해서 좀 탑재를 하는 양이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OLED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미래의 발전 가치가 높은 산업인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OLED의 성장 부분도 굉장히 지금 나온 상황이 아니고 한 1, 2년 전, 한 3년 전부터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주가가 한번 그때 당시 개화를 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계속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사실 OLED에서 자 이건 하우에서 이따가 다뤄드릴 건데 중소형, 대형 OLED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인데 이 애들이 OLED 관련한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해줘야지 그 밑에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이 소재, 장비 기업들이 같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랑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겠죠. 투자를 계속 미뤄왔었어요. 근데 그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중소형 OLED 투자에 나선다라는 것이고 하반기에 무려 얼마? 7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본문을 보시면 자 중소형 OLED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OLED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등 후방 산업계 활성화가 주목된다라고 하죠. OLED 중소형 분야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3조 원대, LG 디스플레이는 4조 원대 하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요 애플 13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 아산 A3 팹에 있는 요 저온다 결정 실리콘 요 라인을 지금 저온다 결정 산화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지금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왜 투자해야 되느냐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에 따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OLED 투자 움직임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몇 가지 또 이슈를 보여드리면요. 자, 반도체에 이어서 OLED까지도 슈퍼사이클이 오나라는 기사가 바로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장비주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반도체도 소부장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도 소부장이 있어요. 소부장이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강의를 하면서 이 소부장 반도체 강의를 하면서도 소부장에 대한 강의를 또 해드렸었는데 요게 무슨 말이느냐? 자, 쉽게 말해서 커피숍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커피숍을 창업을 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비용을 써야 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비싼 금액이 들어가는 커피 머신기가 있을 겁니다. 커피 머신기가 없으면 커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커피 머신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쓰게 되고 비용도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커피 머신기를 우리가 한 번 사면은 몇 년을 계속 써요. 그죠? 이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매출이 빵 뛰는 대신에 쉬어가는 구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커피 머신기는 우리가 장비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장비주는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움직이는 대신에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이 좀 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부품 쪽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 게, 부품은요, 여러분들 커피 머신기 아래에 보면은 착탁착탁착탁 하는 그 자그마한 부품 또는 이제 잔, 이런 조그만한 부품들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한 소비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 교체가 주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장비보다는 좀 빠른, 하지만 가격은 장비보다는 좀 싼 부분들이 부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사실 소재와 장비, 부품은 딱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도 그냥 쏘쏘한데 이제 쉬어가는 구간도 좀 쏘쏘하다. 좀 재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겠냐면 커피 원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꾸준하게 소비가 진행이 되는 소재 대신에 가격은 제일 싸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큰 급등은 나오기가 좀 힘들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소재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투자 움직임, 증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공략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장비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나는 좀 더 길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소재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장비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게 이 장비를 내가 쓸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안 해주면은 장비주는요, 계속해서 쉬어갈 구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구간이 좀 커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대신에 어느 정도는 비교적 소재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은 장비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비주랑 소재주 위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 대신에 일단은 소재주는요, 대표적인 종목만 좀 말씀드리고 장비주 관련한 탑5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런 투자 포인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 장비주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수주 가뭄 겪던 OLED 장비가 올해 하반기에는 드디어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이 잡힌다. 사실 OLED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 피해를 덜 받았어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증설 움직임이 수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돈은 잘 벌고 있는 건 알아. 하지만 너네 앞으로 돈 잘 벌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띄어졌기 때문에 투자가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돈은 잘 버는데 저평가인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쪽 분야에. 그래서 정말 싸고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했었다. 그게 뭐였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바로 신규 투자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신규 투자가 지금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세 번째, 노트북, 아이패드 역시도 스마트폰에 이어서 OLED를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 LG가 투자로서 중국을 따돌린다라는 건데요. 자, 사실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대해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주요 수출 산업군이에요. 디스플레이 우리는 안 볼 수가 없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 디스플레이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만 봐도 아시죠? 왜 그랬느냐? 중국 쪽이 저가 물량 공세를 쫙 펼치면서 LCD 쪽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밀려난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 흐름이, 그리고 실적 또한 안 좋았죠. 적자였어요. 그런데 OLED는 이제 좀 말이 달라졌다.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선도에 나가면서 중국 쪽 애들이 따라잡기 힘듭니다. 당장에 따라잡기 힘들어요. 물론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쪽으로 또 강하게 투자를 걸어주면서 중국 쪽 BOE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기술력이 차이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2-3년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OLED에 한 1-2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우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장비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중에서 플러스,
자, 중소형은 누가 1위냐? 중소형 세계 1위는요.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형, 그리고 차량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위는요.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관련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업체,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차량용 쪽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업체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를 주목을 하셔라. 서플라이 체인. 이걸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요.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형 쪽으로는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쪽만 진행을 했었는데 뭘로 또 확대가 되고 있냐면 노트북,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런 것들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 쪽으로는요, 기존에 TV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오면서 차량용,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계속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그래서 4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OLED 대세화가 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2분기 역대 최대이면서 OLED TV는 상반기 출하량만 무려 350만 대가 나왔고요. 대형도 중형도 증설을 한다라는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OLED 생산을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장비를 여기저기서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와 4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보면은 자, 계약은 이제 검사기 쪽으로 계약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에서도 LG 디스플레이랑 OLED 장비 공급 체결을 했습니다. 자, 요게 8월에 나왔고요. 얘도 보시면 8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지금 증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장비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앞으로 또 장비주들의 신규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오죽하면은 OLED TV를 없어서 못 판대요. 그만큼 OLED TV가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OLED 투자에 대한 수혜주 이런 부분도 최근에 또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자, 전장을 키운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쭉 내려보면은 자, 지난해에 차량용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 패널 중심이 지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완성차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까지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몇 가지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일단은 OLED 노트북 출하량이 올해부터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올해부터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여집니다. 자, 또한 OLED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 삼성전자도 OLED 노트북 판매를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을 또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2017년도에 아이폰이 OLED를 탑재한 후 5년 만에 전략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2017년도 아이폰이 OLED를 탑재함으로써 첫 번째 OLED의 전성기가 왔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전성기가 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또 투자가 재개가 될 전망이 잡힌다. 아이폰 13도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북미 쪽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요 LG전자의 점유율을 먹기 위해 애플이 아이폰 13 초기 분량을 전년 대비 무려 20%를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아이폰 13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또 OLED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제 아이패드에 또 OLED 패널 탑재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또 기대가 되겠다. 또한 OLED TV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북미 시장에서 무려 작년 대비 18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지금 OLED TV가 약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업체별 OLED TV 출하량 점유율인데 LG전자가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OLED TV 시장 점유율 추이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두 번째 OLED 전성기 도래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성기가 2017년 아이폰의 OLED 패널 채택과 함께 나왔었다면 2022년 즉 내년은 OLED 스마트폰 침투 확대와 함께 IT 기기, TV, OLED 침투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LED 스마트폰 침투 추인데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LCD를 잡아먹기 위한 OLED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역시도 OLED 패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TV 역시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좀 줄어들었었는데 다시금 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잡혀주고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결국에는 장비 투자 언제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장비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결국 소재와 장비주들이 부각을 받게 되는데, 자, 올해 3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2분기.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투자를 해놓고 3분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시점에 투자를 해놓고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키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반년 정도, 한 1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좀 먼저 볼 건데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디스플레이 OLED 쪽으로는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세요. LG 디스플레이. 자, 2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 지속과 함께 OLED 패널 증가로 TV 부분의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됐어요. 또한 모바일 OLED 성수기 진입했고 견조한 대형 TV 수요가 기인하기 때문에 3분기 때도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 네 가지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데, 대형 OLED 패널 출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용 OLED 공급 증가 및 가동률 상승으로 높아지는 수익 기여도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으로서의 진입, 그리고 메타버스 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일부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긴 한데, 대형 및 중소형 OLED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감소는 OLED 이익 증가로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OLED 매출이 골든 크로스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LCD는 점점 죽어가는데 OLED는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요 이제 크로스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LCD는 줄어드는데 OLED는 늘어난다. 그러면서 OLED가 더 늘어나기 위한 과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LCD가 이제 매출이 잘 안 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지만 OLED로 충분히 더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오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OLED에 투자를 하는 거는 단기간 볼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소형 OLED는 아까는 LG 디스플레이 대형 쪽으로는 1위였는데 중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무려 70% 이상 차지하면서 1위이고요. 2위가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2위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상생량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를 마지막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대장은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탑5를 알려드려야겠죠. 자, 탑5 추가로 또 몇 개 기업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저는 장비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소재를 또 알려드릴 건데, 소재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장비 쪽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중소형은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을 주목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제가 강의에서도 알려드렸던 것인데, 자, 중소형입니다. 중소형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공통 분모가 많은 애들을 일단 뽑아보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많을수록 얘네는 이제 이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좀 낮고, 신규 투자를 했을 때 얘네 쪽으로 매출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공통 분모가 많은 애들을 저는 좀 꼽아 보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일단은 많은 게 원익 IPS가 있죠. 원익 IPS. 자, 하나씩 좀 적어 볼게요. 장비 원익 IPS.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SFA, 그 다음에 ICD, 그 다음에 EST,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얘 말고 대형 OLED 쪽으로 와서 LG 디스플레이 쪽 볼게요. 자, 몇 개가 있나요? 인베니아, 그 다음에 KC텍, 그 다음에 ICD,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DMS, 이런 애들 있고 비아트론도 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비아트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중국도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디스플레이 점유율 1, 2위가 누구냐면요, BOE와 CSOT라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중국 업체를 볼 때는, 중국과 관련된 업체를 볼 때는 얘네한테 공급을 하고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강의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서 그러면 탑5를 꼽을 건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요거를 볼게요. 글로벌 디스플레이 주요 업체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표입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요. 자, 일단 요 밑으로 보시면 장비 쪽을 볼게요. 장비 쪽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아는 기업들이 좀 눈에 띄죠. 네, SFA, AP 시스템, ICD, 주성 엔지니어링, 비아트론, 필옵틱스, FNS테크, STI, 힘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볼 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나 성장률이 높고 얼마나 싸냐가 중요해요. 사실 아무리 싸도 성장률이 별로 크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지금 포지션이 싸지 않다면 사실 쉽사리 신규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 투자를 하실 때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는 게, 지금 매출이 잘 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좋느냐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종목 중에서도 싼 주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볼게요. 요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PER, PBR. PER, PBR은 낮은 게 좋아요. 특히 PER은 한 10배 이하이면 어느 정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PBR은 1배 이하면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ROE는 이제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ROE는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ROE는 보통 한 20 이상이면은 야, 얘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공통 분모를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장비 쪽으로 왔을 때, 자, PER이 10배 이하인 애가 SFA가 있어요. 자, 요거 말고 이제 별표를 좀 칠게요. 싸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첫 번째 SFA. 자, SFA는 보시면, 자, 내년 기준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한 12배에서 14배 정도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AP 시스템 보시면 얘는 사실 PER이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률이 20%가 넘기 때문에 얘는 성장률이 좀 좋겠구나, AP 시스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CD 같은 경우에는 PER이 5배 정도밖에 안 되고 PBR도 1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ROE는 거의 20배 이상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ICD야말로 정말 싸다. 싸다. 제일 싸요. 여기 PER 보시면요, 5배인 애가 거의 없어요. 싸다. 정말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CD. 그리고 비아트론도 보시면 올해 기준 PER 7배고 내년에는 사실 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트론도 싼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비아트론. 그 다음에 소재 쪽으로 보시면요, 소재 쪽으로는 OLED 유기 소재 쪽으로 덕산네우루스가 대장인데, 사실 지금 싼 건 아니에요. PER이 20배입니다. 20배. 근데 성장률은 20%가 넘죠.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키워가면 좋겠는데 신규 투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대신에 실리콘웍스 보시면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싼 건 아니지만 덕산네우루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부담 없는 포지션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I 첨단 소재도 보면은 PER이 한 2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실리콘웍스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DDI, 요게 또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DDI 관련된 실리콘웍스가 좋겠다. 근데 실리콘웍스가 사명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은 얘로 바꿨어요. 자, 갑자기 배고프네요. LX 세미콘으로 바꿨어요.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여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밸류상 12개월 기준 지금 PER이 10배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보다도 재무제표를 좀 보세요. 아시겠죠? 맨날 차트만 보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 너무 고점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고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보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는 소재주 쪽으로는 공략해볼만 하겠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우상향이 가능하겠다. 우상향. 그러니까 우상향이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상향 실제로 하고 있어요. 자, 주봉을 보세요. 주봉. 여러분들 단기 투자할 거 아니니까 주봉을 봤을 때 요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의 추세, 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공략은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요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상단선 저항받고 떨어질 때는 매도를 하는 거고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수익 키워가셔도 되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세요. 고점과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세요. 그랬을 때 야, 얘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이구나. 그리고 얘가 혹시라도 눌렸다가 한 반등이 나오면 6만원에서 6만 5천원 부근에서는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주들은 아직 본격적인 우상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비주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공통분모를 한번 봅시다. SFA.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분모 ICD.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아트론. 그 다음에 요 중에서는 일단 OLED 쪽으로만 좀 특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인베니아. 그 다음에 여기서 DMS까지만 볼게요. DMS. 차트상의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요거 5개를 볼 텐데 얘네 5개를 이제 차트상, 재무상 흐름을 같이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SFA. 자, 보세요. 얘 우상향이 안 나고 있죠.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이란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때요? 주가가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주가는 항상 수렴과 확산 이런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확산할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확산할 때는 파는 거고 수렴할 때 사 모아가는 겁니다. 모아질 때 사 모아라. 그 다음에 벌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라. 여러분 항상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수렴하고 있다. 모아가야 된다. 자, 봤을 때 12개월 기준 PR이 10배가 안 되고 PBR도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실적 역시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내후년 탄탄한 성장 전망치 잡고 있고요. 부채도 많지가 않아요. 추가적인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자, 이 수렴하는 구간 특히나 지지 라인이 지금 어디로 잡혀 있냐면 한 39,000원 라인대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렴하는 구간 일단 1차 매집하고 2차 매집은 요 4만원 이하에서 2차 매집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확산하는 단계에서 저항대가 47,500원 잡혀 있어요. 역사적인 신고 라인이 요 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긴 저항이 셉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겠죠. 근데 다만 여기를 뚫고 나서부터는 좀 더 탄력은 받을 수 있다. 그 점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있느냐? IC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ICD는요, 최근에 보시면 일단은 실적 보시면 자, 올해 1분기에 흑자 나왔어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둘 다 흑자가 나왔고, 그리고 PER이 현재 기준으로도 지금 8배밖에 안 되고 내년 기준으로는 지금 5배의 전망이 잡혀있는 상황. 너무나 쌉니다. 자, 얘도 보시면 수렴이죠. 수렴. 거래량 쫙 줄면서 모아져라 얍. 모아져라 얍. 여기 지금 보시면 한 14,5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 모아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가 깨지면은 한 14,000원 부근에서 또 모아갈 수 있겠구나. 2차 매집 구간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고점은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여기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슬슬 좀 팔아 제끼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도 보시면 모아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쫙 줄면서 모아지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 모아가야 되겠구나, 모아가야 되겠구나. 지지라인을 봤을 때 한
만원대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한 만원 정도까지는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6구간으로는 저항대가 한 12,5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대에서부터 슬슬슬슬 챙겨가면 좋겠다. PBR도 한 배가 안 되고 PER도 10배가 안 된다. 너무 싸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역시 마찬가지. 올해 계속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흑자가 연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베니아인데요. 인베니아는 또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또 공급을 해낼 만큼 기대가 됩니다. 또한 차트상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차트상의 흐름이 어떻게 좋냐면 큰 하락 추세를 역대급 바닥권의 거래량 큰 힘으로 뚫어 올려줬어요. 뚫어 올려준 이후로 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쫙 줄었다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얘는 추세 하단선 부분에서 모아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항대 3,500원 부근에 저항대가 잡혔기 때문에 이 부근 위로는 이제 슬슬슬슬 수익을 챙겨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DMS입니다. DMS는 OLED 디스플레이 쪽도 되지만 풍력 쪽도 돼요. 얘는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거래량 쫙 줄면서 모아가라 모아가라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모아가라 하고 있었다가 이제부터는 나 움직일 거야. 슬슬 움직임을 부릉 시동을 좀 걸어주고 있거든요. 실적 또한 좋아요, 그죠?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에서 심지어 PER, PBR이 말도 안 되게 저평가입니다. 얘도 거의 ICD만큼 싸요. 싼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1,000원대 저항을 좀 잡아놓고 이 구간 이상부터는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5개의 기업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보세요. 자 리포트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DMS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DMS로 깨끗해지는 LG OLED, LG 디스플레이 투자 재개에 따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사는 세메스를 제외하면 글로벌 넘버원 OLED 세정 장비 업체로서 LG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자 보시면 경쟁사 대비해 컴팩트한 사이즈가 경쟁력이다. 공정 장비를 LG 디스플레이 및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또다시 다른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비아트론 보겠습니다. 비아트론은 리포트가 좀 나와지 꽤 되긴 했지만 자 올해부터 대폭적인 실적 성장 이어갈 전망이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고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수주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매출 비중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AM, OLED 그 다음에 LCD, 기타 파트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신사업, M&A 등 추가적인 성장을 준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주요 상승의 트리거는 국내 업체 투자 재개와 중국 업체 투자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이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ICD 보겠습니다. ICD도 리포트가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지만요. 자 글로벌 하반기 OLED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 OLED 업체 3년 만에 중소형 OLED 투자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사의 건식 시각, 최근 OLED 패널 기술의 핵심을 자리 잡고 있는 전환 투자의 필수적인 장비를 또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다음에 SFA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2차전지 반도체 수주 비중 50% 확대입니다. 얘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반도체까지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도 성장 산업이고 반도체도 성장 산업이고 디스플레이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나는 좋게 보고 있다 하시면 SFA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5개 기업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항상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유를 알고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며 마지막 투자하는 종목을 파악해내라 라는 것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후에 이제 OLED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강의,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장주는 또 누가 될 것 같은지, 실질적인 기술력은 누가 또 압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 강의에서 제가 또 스튜디오에서 또 기깔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달 내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또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자유롭게 딱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냥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그냥 뿅뿅뿅뿅
뿅뿅뿅뿅 달아드려요.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직접 제가 다 뿅뿅뿅뿅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댓글 다 보면서 제가 또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댓글 보시면 또 하트, 여러분들 수익의 기운이 정말 듬뿍듬뿍 담겨있게 제가 또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또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요 특별히 또 기획한 영상입니다. 부자 되는 법. 사실 주식 외에도 부자 되는 방법은 굉장히 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실 부자TV는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 되기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채널이 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부 파트너로서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흑수저에서 금수저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제가 또 양복을 또 기깔나게 입고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은 최대한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뿅.